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에 대한 걸 한번 좀 살펴봤어요. 보시면 제가 어저께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가 이제 수능이에요. 다음 주가 수능인데 수능을 보고 나면 1년 동안은 수능하고 같아질 거예요. 문제 유형이 똑같아질 거예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수능의 문제 유형은 2020년 작년 거예요. 작년에 만약에 문제 유형이 그렇게 나왔으면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밑으로 똑같이 다 들어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거 먼저 볼게요. 리스닝이 17문제가 나와요. 근데 저희 아이들 리스닝을 시켜보면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일단 수학도 들어가죠. 계산 문제가 들어가요. 계산 틀리는 아이들은 계산 계속 틀리고요. 문제 유형에서도 리스닝도 어떤 유형에서 틀리는지는 있어요. 근데 아예 안 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예 안 들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들리는데 내가 연습이 안 된 거랑 근데 아예 안 들리는 거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 어학 공부 내는 거 찬성이에요. 어학 공부 내는 거. 귀가 진짜 말랑말랑할 때 뚫리지 않으면 음감이 좋은 아이들이 귀가 뚫려요. 음감. 신기한 건 제가 이제 초등 영어를 집 옆에다가 그냥 이제 맡겨놓고 하다가 이제 여기를 하면서 그냥 그걸 정리를 했었는데 거기를 보면서 저는 초등을 안 해봤었거든요. 맡겨야지 하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귀가 같은 반 초등학교 1학년이 만약에 스튜던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발음을 듣는데 소리를 다르게 내요. 귀에 들리는 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학교라고 이렇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학생이라고 정확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게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음감이 되게 굉장히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귀가 금방 뚫려요. 17문제면 3점짜리가 여기서도 3개나 있어요. 3점짜리가 3개나 있어서 이게 총 37점인데 듣기를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37점을 다 맞으면 몇 등급이냐면 7등급이에요. 밑에 2등급을 제껴주겠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깔고 7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무조건 다 맞아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제 찾기나 제목 찾기나 요지, 주장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2번, 3번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학에서의 2점짜리 문제라고 해요. 주제 찾기.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주장하는 바를 고르시오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보기가 1, 2, 3, 4, 5번이. 목적을 찾는 문제를 찾잖아요. 그럼 보기에 1, 2, 3, 4, 5번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학에서 2점짜리 문제랑 푸는 스킬만 익히면 아이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금방 해요. 세 번째,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하는 문제. 뒤로 잠깐만 넘어갔다 오시면 보세요. 그러면 아까 리스닝이 1번부터 17번까지라고 했고 노란색으로랑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보시면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8문제예요. 8문제니까 16점이에요. 2점짜리거든요. 제가 번호에다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3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면 16점에 37을 더하면 53? 그러면 5등급? 이것만 다 맞아도 5등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내용 일치, 불일치, 지칭 추론, 도표, 심결 이런 것들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다 맞아야 되니까 얘네들까지 다 맞으면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거를 어휘를 시키고 제대로 시키면 3등급은 나와야 된다. 트레이닝을 시키면 3등급까지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소리예요. 70점대까지는. 그 밑으로 갔다는 건 일단 공부를 안 한 건데 어휘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갖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 보는 능력치를. 그래서 이 문제 보는 능력이 먼저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문장 4번, 5번은 논리성 문제. 장문은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41번에서 45번까지 장문 문제예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유형을 다 다뤄요. 그래서 장문을 넣는 것 뿐이고 문장 삽입, 블랭크, 순서 배열이 가장 어려워요. 쟤네들은 국어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사실 되지 않아요. 추론이기 때문에. 국어가 돼야 저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분홍색하고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 문장 삽입하고 블랭크하고 순서 배열하고 이거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점짜리가 여기에 몇 개 껴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껴있어요. 문제 비중이 크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 1번부터 듣기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풀고 쭉 내려가다가 30번에 어휘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 정도부터 들어가면 집중도가 확 다운이 돼요. 모의고사 연습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을 재고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지를 넘겨도 끝이 없거든요. 자기들 생각에 처음 보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는 포기해요. 시험 보는 시간도 너무 길어요. 게다가 문제도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조차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연습은 되게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어디를 틀리는지를 갖다 체크해보게 만들면 블랭크나 순서 배열이나 내지는 문장 삽입에서 거의 다 틀려요, 아이들이. 그런데 의외의 아이들이 있어요. 쟤네들만 맞추고 딴 데서 틀리는 독특한 아이들이 좀 있긴 해요. 쟤네들은 맞추고 딴 데는 버리는 아이들 있어요. 진짜 있어요. 특이하게. 그 예외적인 아이들을 빼고는, 그리고 이런 문제들 되게 싫어하는데 근거 제시시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순서 배열 문제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쟤네 정말 그런 애들 빼고는 이 뒤에 것들에 대한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 2, 3, 4단계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6번인가로 넣어놓고 해서 기타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구의 의미가. 하나의 문장에서 한 단어의 의미를 갖다 추론하거나 이게 몰습하냐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부정사 구라든가 단어가 한 5개 정도 되는, 그게 암시하는 것을 모르시오. 그러니까 국어적인 능력이죠. 또 하나는 29번, 30번, 42번 보시면 어법어휘 문제가 나와요. 어휘 문제가 벌써 다 3점짜리예요. 구의 의미도 3점짜리예요. 이게 단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국어적인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영어가 절대평가라서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평가니까 이걸 쉽게 느끼는 거지, 사실 내용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만큼은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독서에 대한 중요성, 글 읽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책을 다독을 했고 많이 읽었으니까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할 거야. 그러니까 국어를 잘할 거야? 이게 국어랑 독해력은 완전 별개예요. 제가 논술학원 다녔을 때 논술학원을 보내면 그 아이가 보통 어릴 때부터 논술학원들 보내시지만, 저는 논술학원도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해요. 왜냐면 책을 다 읽어와 뭐해? 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다 얘기해주고 끌어주는 거지,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생님이 정해놓은 방향대로 끌고 가는 거지,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없어요. 사고력은 멍 때리는 데서 온다 그러거든요. 공상도 하고 상상도 하고 아이들이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책 읽기를 하고 나면 거의 갖춰진 틀에서 이렇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답을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본인이 자꾸 써머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책 읽기란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더라도 그거를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논리성이 길러져요. 키워드 찾고 요약 정리. 그 연습을 해야 아이들이 이제 이게 독해가 됐구나, 뭐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요. 그게 돼야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얘가 문맥상에서의 글을 읽어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키는 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시키는 게 독해력인데,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아이들한테 니네들이 100기는 한이 있어도 독해력을 갖다가 아주 성실하게 하는 아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시키는 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시키는 이유는 이것도 고1 때까지밖에 시키진 않을 건데 고2는 시키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하기 싫어하지만 그게 스며들어서 쌓였을 때 저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이제 근데 수능 문제가 이제 2020 수능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18번에 글의 목적, 19번에 신경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3, 6, 9, 11월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번 12월에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한 모의고사 유형은 21년에 봤던, 11월에 봤던 모의고사 유형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다 어휘도 니네들한테 외워라 하지만 너무 쓸데없는 그런 언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침은 범교과 내에서 그 단어를 갖다 그 어휘가 교과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책에 범교과를 벗어나는 어휘는 밑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별표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 유형을 보고 갈 거예요. 모의고사를 이제 보셨잖아요. 보시면 서인선고가 문제가 어려워요.
범위는 태원고나 이런 데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왜 어렵냐면 서인청구 이거 지금 서술형 문제예요. 조건이 이거는 어법 문제 틀린 거 어법 문제. 지금 초음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음고는 사실 남학생이 많아서 시험지만 제가 2020년 거를 뽑았어요. 근데 초음고 거도 보니까 어법 문제가 많아요. 애들은 쥐약이에요. 어법 문제가 많다는 거. 왜냐하면 어법은 내 눈에 보이고 이 사회쓰기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은 아이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본문을 외운다고 무조건 되지 않아요. 이게 왜 틀렸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정돈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서인청구는 이건 지금 3월 시험지기는 한데 이번에 봤던 중간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가 두 문제씩이나 나오고 저런 문제 엄청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조건이 주어져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다는 건 그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소린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거는 영영풀이랑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사진은 영영풀이. 영영풀이가 나온다는 소리는 아이들이 저 영어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서인청구 학생한테 물었냐면 어떤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은 시험 이제 이런 걸 푸는데 별표는 써놨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B라는 학생은 저런 문제가 나오면 다 틀려요. 그래서 어휘 영영풀이 시험지를 선생님이 줬니? 왜냐면 꼼꼼하게 잘 챙기는 아이니까 여학생이라. 줬니? 안 줬대요. 그냥 이제 내시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조건을 걸어줬지만 정작 조건을 걸어주긴 했는데 보시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순서 배열이에요. 순서 배열. 그리고 3월 모의고사는 막 2010년 것도 가져왔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변형 문제 찾을 수가 없었고 진짜 난감했어요. 서인청구 진짜. 그래도 그 다음 기말부터는 그런 거는 아니고 한 18년 거부터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내는 거예요. 여기 이것만 제가 이제 서술형은 넣어놓지 않고 그냥 이것만 넣어놨어요. 제목 어휘 빈칸 보시면 어법이 많죠. 그 다음에 어휘가 있고 순서 배열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서인청구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청라고예요. 청라고는 제가 서술형만 넣어놨는데 이걸 왜 넣어놨냐면 청라고는 시험 범위가 많아요. 청라고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건 뭐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모의고사, 20년 모의고사, 1학기 중간고사는 3월, 기말고사는 6월 이렇게 20년, 21년 그렇게 보거든요. 아, 시험 문제 다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는 쉬워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형태예요. 다 모의고사 형태. 내가 모의고사 연습이 된 학생이라면 청라고 문제는 못 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교과서 이해. 근데 청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아이들은 그만큼의 양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서인청구가 범위가 적거든요. 청라고에 비해서. 근데 청라고는 범위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진도 나가기도 급급하고 나중에 뭘조차도 OX 퀴즈로 문제를 계속 내서줬어요. 얘네들은 이만큼의 공부에 대한 능력치를 갖다 길러내는 것도 사실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와서 저렇게 갑자기 많은 범위를 더 접했는데 이제서야 해본다? 그러면 당연히 1학기 때 점수 나올 수 없고요. 1학년 때는 점수가 거의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평상시에 공부를 하는 게 급급하니까. 내 모의고사 공부는 해볼 수도 없으니까. 거의 다 그런데 청라고도 마찬가지. 보시면 얘네들은 청라고는 또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가 겹쳐요, 지금. 선생님이 내년에는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뀌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좀 겹쳐요. 이 도표 문제 꼭 나온다? 그럼 꼭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2020년 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 지문이 똑같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오고 똑같죠? 조건이 주어져요. 서답형이. 요즘 문제들은 아이들한테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청라중 아이들은 가지고 오면 아이들한테 수행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가지고 오면 조건이 막 쭉 걸려요. 그런 것처럼 조건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도 다들 걸려요. 아까 서인청구에서도 걸렸고 근데 정작 뭐냐면 이렇게 단어 쓰기가 아니라 순서 배열이에요. 어휘 바꾸고 순서 배열. 이런 식으로 서답형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되어져 있으면 저 서답형이 어렵지 않아요. 저 순서 배열이. 구조가 되어져 있으면. 물론 관사, 어나, 언을 빠뜨린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해원고등학교인데 해원고등학교는 제가 왜 이것만 넣어놨냐면
얘네도 범위가 되게 많은데요. 얘는 완전 모의고사. 이거예요. 범위가 많다는 건 선생님들이 억법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얘네는 모의고사 이번에는 몇 개가 들어가냐. 물론 추려준대요. 추려주는데 기말고사에서 모의고사 19, 20, 21 들어가요. 3개는. 근데 문제를 다 집어넣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몇 번까지 추려준대요.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난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만 해도 모의고사 2회에 교과서 3회는 차익한 거잖아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교과서 3과만 해도 중학교에서 보는 시험의 2배는 될 거예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모의고사 2회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 번 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이걸 다 한 번 돌기도 하고요. 제가 차이를 느낀 건 뭐였냐면 보통은 이제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를 한 번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몇 개씩 나갔냐면 서울은 애들이 이게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한 10개에서 15개를 진도를 쭉 뽑잖아요. 그러면 복습하고 질문할 거 가지고 문제까지 쭉 풀어와요. 이게 그냥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 하고 30분 걸리고 하나 설명하고 30분 걸리고 애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막 설명을 먼저 쭉 하면 앞에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게 어떡하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풀만은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인고예요. 대인고는 문제가 진짜 쉬워요. 문제가 진짜 쉬운데 객관식이 27문제고 서답하기 3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얘네는 모의고사 한 회에다가 교과서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의 보시면 다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하고를 별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 내신도 수능 공부한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게 조금 다른 학교가 서인천고하고 초음고 문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뒤에 나와 있는 게 이거 모의고사 나와 있는 뒤에 거가 초음고 문제예요. 이게 제가 족보에서 이제 뽑은 건데 보시면 제목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7번부터 시작해서 어법 10번부터 시작해서 낱말, 어휘인 거죠. 그 다음에 12번도 낱말, 그 다음에 14번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안 좋아하는 드링크, 그 다음에 17번부터 시작해서 순서별 문장삽이 들어갔는데 서답형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또다시 어법, 순서별 다 어법.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외우거나 그래서 어렵다는 소리를 문제가 어렵다. 근데 영어 점수가 높은데 문제가 어렵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료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을 문법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법 문제가 많은 학교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가서 영어 테스트를 치렀는데 이 아이가 이게 안 되고요. 저게 안 되고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학원의 문제를 보면 문법 문제가 많을 때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낸 문제에서. 문법 문제가 많으면 아이들은 다 보지 못해요. 이게 트레이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이 수학 점수가 좋아요. 근데 수학 점수에 대한 트레이닝이 잘 되면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영어를 가르치지만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는 같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연습을 안 해서 그런 아이와 이제 이거 자체가 지금 버겁겠다라는 아이는 있어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아이는 시간만 주면 트레이닝만 하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처럼 서인천고나 어휘를 갖다가 고른다거나 내지는 소음고처럼 이렇게 문법 문제가 많다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쥐약이에요. 고난이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청량고도 문제가 어렵대, 뭐하대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청량고가 문제가 어려운 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범위가 많은 거고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학교에서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중학교 학원을 다녔을 때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리스닝 매일같이 하는데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노출이 돼야 된대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공부는 쌓여야 합니다라고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구조 테스트를 매일같이 10개를 하는 아이가 있고 20개를 하는 아이가 있는데 저 구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틀리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이 같은 경우에 어법 체크를 해보라 그러면 사유 쓰기를 해보라 그러면 진짜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준 거랑 다르게 쓰는데 말해준 거랑 다르게 사유를 적어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법칙이 이제 생겼어요.
아예. 자기만의 법칙이 생긴 게 있어요. 민경이는 약간 트레이닝이 조금 더 돼야 되고 아직은.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저걸 하면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보어랑 수식어 이런 걸 찾는 연습이 되는, 아까 보셨지만 서답형에서는 거의 다 순서별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어휘들을 주어주고 생자로 영장 차라리 하라 그러면 한글을 주어주고 영장을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본문을 외우면 돼요. 근데 본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한국말이 없잖아요. 밑에 걸 영장까지 하라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환되는지 아이들이 헷갈릴 때도 있어요. 외워서 쓰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 많은 범위를 외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빠뜨리고 쓰는데, 그래도 부분 점수라도 받으려면 구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구조에만 너무 치중하면 글에 대한 전체적인 걸 볼 수 없어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조금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깨진 유리창은 인천외고 아이 건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쓰게 해요, 그냥. 네, 공부하는 방법이 잘 안 되어져 있을 때, 내지는 중학생일 때, 독해를 여러 개를 하면 어제 내준 숙제도 지문 하나는 한 줄 쓰고 한 줄 해석하고 구조 써오고 이건데, 그 다음에 써머리 해오고 이거거든요, 숙제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맞이했을 때는 진짜 하기 싫거든요. 남학생들은 저거 하라고 도망가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래도 꾸역꾸역은 하는데 해서 다 써보는 거예요. 숙제 내줬던 거긴 한데.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는 지금 거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 2, 3, 4로 돼 있는데 3, 4, 5, 6으로 돼 있어요. 무적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학생마다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개 외워라, 200개 외워라 했지만 레벨이 높은 아이는 사실 200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또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100개도 그냥 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레벨은 그냥 본인 개인별로 다시 가요. 어떤 때는 빨리 못 넘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레벨 5로 했는데 그럼 다시 레벨 앞으로 줘요. 똑같이. 다시만 못 가라고. 그렇게 해서 레벨은 그냥 다 정해놓고 개인별로 다 주고요. 아이들이 어휘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외우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리스폰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리스폰드에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다 다른 단어로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외우는 게 아니라 베이스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시킨다라는 걸 알려줬을 때도 이게 다 와닿진 않아요. 근데 수업할 때마다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을 시켜주면 언이 들어가면 반대의 접두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단어장에 그런 거 되게 많죠. 접두어, 전비사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장을 갖다가 외워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독해 속에서 봤을 때 이거 자르고 지우고 생각해봐. 자꾸만 보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단어장으로 많은 걸 외워도 독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그 단어를 기억해내지는 못해요. 기억해내지는 못하지만 독해를 해서 다 많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독해에서 많은 단어를 익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독해에서 많은 단어를 익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단어의 양에 있어서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어의 양에서가 아니라 단어 양 때문에 그 단어장을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감각이라도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긍정 부정의 느낌이라도 있어요. 언어는 감각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해력을 기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성의껏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의껏 하는 애가 많지 않아서 걱정이지만, 이제 어휘 찾고 8분의 1 3개니까 키워드 찾고 서머리하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어린 동생들이 있으시면 그냥 저는 저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단어 찾듯이 단어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분의 1 하나당의 키워드와 서머리 해야 되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쌓이면 나중에 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영어는 제가 어머니들한테 구조 특강 아니고 사실은 문법 특강 같은 건 하지 않는다라고 어머니들 요즘 항상 말씀을 드려요. 문법 특강은 섞어놨을 때가 문제인 거지, 단어는 어머님들 돈 들여서 막 문법 특강 보내시잖아요. 똑같아요. 다시 제자리예요. 왜냐면 부정사 설명 듣고 부정사 밑에 문제 못 푸는 아이 없어요. 암기하는 걸 시험 문제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중학교는 쉬우니까 저희가 이제 순서배열 테스트지, 뭐 내신 때 이런 걸 줘요. 영장 테스트지 이런 것도 주지만 고등학교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범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선택제 문제를 줘요. 2개 중에 대시냐 와시냐 선택해라고 이런 것들. 그러면 틀리면 고쳐와라가 아니고요. 맞았든 틀렸든 이게 왜 답인지 사유 써오기예요. 이게 왜 답인지. 왜냐면 50대 50이니까 선택제니까.
어법은 부정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같이 준동사니까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유쓰기를 계속하다 보면 문제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ing 쓸래, pp 쓸래, 대 쓸래, 마 쓸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이제 속까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나오면 얘가 동사인지 뭔지 모르는 소리구나. 아, 이거 나오면 부정사에서 이제 동명사인지 등등등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뭘 봐야 되는지, 문제를 낸 사람이 이걸 뭐 때문에 냈는지 이렇게 그것들을 사유를 적다 보면 본인들이 그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법은 사유쓰기예요. 내용을 설명을 해주기는 하지만 문법책처럼 설명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사유쓰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예를 들어서 문제 수능 문제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2페이지에서 보시면 20번에 주장하는가 그러면 1, 2, 3, 4, 5 보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즐겨야 한다, 제공해야 한다, 조성해야 한다, 매진해야 한다, 늘려야 한다 비슷하죠. 해야 한다인데 그 앞에 키워드가 뭔지 찾아야 해요. 18번에 보시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시라면 확인하려고, 문의하려고, 촉구하려고, 홍보하려고, 안내하려고 보는 방법을 좀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번 들어가서 보시면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걸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1번이 제일 앞에 온도 앞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면 온도에서부터 지금 1번까지가 6줄이 남아있거든요. 거기까지 무조건 해석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주제예요. 이 글과 관련 없는 걸 1, 2, 3, 4번에서 고르라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예외로 1번이 그 주제가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 보는 법을 빌려주는 유형별로 나눠서 이제 빌려주는 거고요.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은 30번부터 포기해요.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반복돼요. 왜냐면 1년에 4번밖에 안 보거든요. 4번밖에 보지 않는 그 시간조차도 아이들이 뭘 하냐면 학교에서 대충 봐요. 내신이 안 들어간다고. 자는 아이들 진짜 많아요. 거기다가 영어는 정신폭도 보기 때문에 하죠. 누가 과목을 하냐고 제가 욕하는데 반만 먹으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따라 유독 맛있는 반찬이 나온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의고사는 연습이 되어져 있지는 않으면 안 돼요. 시간제는 연습.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어가 안 돼서, 구조가 안 돼서, 어휘를 몰라서,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저께 아이들한테 여기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건 성격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연습해서 다른 것들이 저 정확도가 늘면 시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연습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부족한 건. 시간은 부족한데 정확도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근데 고3까지 계속 그렇게 가요. 안 늘어요. 그걸 본인이 진짜 애쓰지 않는 한은. 근데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이걸 다 풀기만 했으면 맞았는데 수능 가서 못 풀고 나서 다 풀기만 했으면 맞았는데라는 말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일단 연습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에 관련된 건 문제 가르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신 없는 수능은 없어요. 어떤 학부모님 중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마포에 있었을 때 부모님이 목동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오신 거예요. 내신이 안 나오니까 상담을 받고 오셨는데 내신은 포기해라 이런 거예요. 내신은 포기해라 했는데 내신 공부를 안 하고 수능 공부를 한대요. 근데 수능이 안 나올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시험범위 보셨지만 요즘 내신은 모의고사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신은 수능처럼이에요. 수능을 내신처럼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다를 수 있어요. 내신을 수능처럼 공부하는 거고 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건 내신은 범위가 이렇게 쪼개서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다 합쳐놓은 게 수능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벼락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쌓여서 수능이 된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더해지고 기억에 남고 더해지고 기억에 남고 더해지고 이게 플러스 돼서 쌓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상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는 다 깨지게 돼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내신을 얼마큼 딸 건데 200명 중에 22등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서울 하려고. 그 정도 못 할 것 같으면 그럼 수능 할 거야? 내신이 안 나오는데 수능이 나오나? 왜냐하면 전교 10등짜리 내신이 수능이 안 나온다고 전교 꼴등하지 않거든요. 비슷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만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따서 대학 가야지가 아니라 평상시에 학교
학교에서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신에 관련된 것도 달라요. 상위권 아이들은 뭘 받기를 원하냐면 이제 중간 3월 모의고사 치르고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저희가 설명을 첫 번째 기본 설명은 학교별로 가지만 아마 수업을 조금 빼주는 학생들이 생길 거예요. 중3에서는. 왜냐면 다른 과목 공부를 이거는 제가 빼주는 경우가 있고 안 빼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그냥 건드려주고 자기가 질문만 할 수 있는 아이는 굳이 학원에다가 잡아두고 뭐 제가 수업료를 조금 DC를 해드리더라도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신 때.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공부할 거,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뭘 원하냐면 내가 궁금한 거 잘 혼자서 모르겠는 걸 인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질문하길 원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요. 중위권은 내용 반복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 내용 반복이라는 게 뭐냐면 정독을 여러 번 시키고 설명을 반복해서 여러 번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지를 추리는 거예요. 요점 정리를 바래요. 이 아이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번 돌아줘야 되는 게 맞고 중위권은 요점 정리를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해석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붙였냐면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중에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제 손이 많이 닿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해주는 것보다 걔네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어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칭 선생님이 계속해서 해석지를 놓고 질문을 계속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해주고 말로 계속 물어봐주고 단어를.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영어. 차라리 내용을 알고 가면 답이 보여요. 근데 내용 파악도 안 되고 학원에 앉아서 정말 전기세 내다가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코칭 선생님한테 얘는 이번에 뭘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뭐 해주세요. 이게 다 드리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은 해주지만 그 시간을 길게 갖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선생님하고의 시간이 긴 것보다 이 코칭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개별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 한 걸 또 반복하고 질문 던지고 답하고 이 과정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이번에 사실은 50점 넘으면 1억 벌었거든요. 앞에 1억을 벌었는데 30점대만 나와도 신이 나서 왜냐면 문제가 보였다고 알 것 같았다고 신이 나서 왔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슬픈데 그래도 그게 걔네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근별로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주는 게 맞아요. 도움이 되는 걸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도 즐거워야 되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서서 뭔가를 뭐 설명을 하는데 머릿속에 집중도 안 되고 그 아이들의 또 특징은 옆에서 이렇게 쓰고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블로그에다 쓴 거가 뭐가 있었냐면 또 하나는 먹을 거에 힘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배고파요가 진짜 배고파요가 아니고요. 아이들의 시선을 자꾸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는 집중도예요. 근데 집중도가 어린 아기들을 보셨을 때 그 아이들이 집중도가 장난감 하나 갖다가 1시간 노는 애기 없잖아요. 5분도 못 놀걸요? 그러면 애기를 잘 보시는 분들은 뭐 그걸 갖다가 퉁퉁 소리를 낸다든가 오감을 자극한다든가 내지는 다른 놀이로 바꿔준다든가 자꾸만 그걸 끊어주고 다른 걸로 새로운 걸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 애기들을 다루듯이 중3, 고2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4시간이건 5시간이건 있을 수 있는 건 그때는 얘네들은 또 집중을 다른 걸로 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을 주는 것도 답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간식을 주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게임을 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짧다면 10분이 집중도였으면 20분으로 늘려주는 방법이 필요하고 20분이었으면 30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 또 달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정도 필요해요. 이게 상중하에 따라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갈 때에 제 마음이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수업을 들어갈 때.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원의 장점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밑에 선생님들을 영어도 수학도 들여봤다가 제가 이제 마음 같지 않아서 근데 일단 국영수의 메인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거는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때 선생님,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는 코칭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봐주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걔한테 필요한 걸 주는 게 맞아요. 계속 질문 받고 던지고 또 암기를 잘해서 성적을 받아내는 것도 외우는 것만
것만 잘해서 하는 아이가 있고요. 외우는 게 안 돼서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외우는 것만 잘해서 하는 아이는 변형 문제가 안 돼요. 암기를 못하는 아이는 기억을 잘 못해요, 진짜. 그런 아이는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는 계속 반복밖에 없어요. 질문에 이게 반복한다는 게 뭐 외워서 써 이게 아니고요. 계속 옆에서 질문 던져줘야 돼요. 사람이 말로 하는 것만 한 게 없거든요. 말로 밖으로 내뱉는 것만 한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밖으로 내뱉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강의하는 아이들이라는 수학학원은 저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수학 시험지를 휘날리며 온 아이가 한 남학생 중에 하나가 성적이 오르겠네 그랬어요. 사실 여름방학 지나고. 왜냐면 얘 설명이 조금 쉬웠던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이제 수학 문제를 막 주시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50점을 잃어버렸던 아이들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데 얘가 가르쳐 주니까 이 아이도 수학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못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가고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걔네들이 올 때마다 재밌으니까 설명해주고 재밌으니까 성적이 중간고사 때 최고점이에요 진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풀어보는 건 질문하고 말로 받고 질문하고 말로 받는 거는 저는 이제 쓰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쓰는 거는 그냥 손운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순간에 손운동이 될 수 있고 밖으로 뱉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어제부터 그제부터 미션인 건데 그건 못하겠대요. 학년이 높으니까. 뭐냐면 그날 공부한 걸 서머리해서 1분 영상이든 올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는 건 어렵거든요. 어쩌다 한번 할 수 있어요. 50초 영상도 좋고 매일같이 한 번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지는 내가 공부한 걸 설명해서 올리면 된다. 이렇게 말로 풀어서 영상을 나만 볼게 이렇게 했거든요. 나만 볼게. 그래서 하루번은 80% 50% 막 걸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저기 지은이한테는 애플워치도 있는데 이거를 걸렸는데 그랬는데 이제 괜찮다고 이제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하면 좋고 그래도 이제 그게 답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장 좋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궁금하신 거 이제 질문